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전달함수도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는데 상태 공간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공간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달함수를 얘기를 할 때 전달함수는 미분 방정식을 주파수 영역으로 x에 대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을 곧바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거쳤다가 다시 역 라플라스 한번 주파수 쪽으로 표현을 했다가 다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통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 공간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다중 입력, 다중 출력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달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달함수는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고 하나의 입력을 줬을 때 하나의 출력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M1하고 M2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X1하고 X2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X1에 대해서 또 함수를 얻고 싶다, X1의 움직임을 또 관찰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X1에 해당되는 전달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의 전달함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F1으로 얘를 움직일 수가 처음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F2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다른 힘으로 이렇게 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F1T가 되는 거고 여기가 F2T가 되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은 F1하고 F2가 서로 다른 함수기 때문에 당연하게 또 영향을 다르게 미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달함수로 풀 수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공간 기법은 이것을 입력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고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출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기 조건이 0이 아닌 시스템. 자, 우리가 전달함수를 표현할 때 초기 조건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초기 조건을 무시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가정한 게 초기 조건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상태 공방 기법은 초기 조건이 0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통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미분 방정식 전달함수로 문제를 풀려면은 수통에 물이 다 비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수통의 물의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전달함수로 쉽게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통의 물이 한 절반 차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전달함수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아예 없다고 가르쳤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태 공간 기법은 초기 조건이 0이 아닌 시스템을 가정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변 시스템, 또 하나는 비선형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태 공간 기법으로 표현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게 되면 제가 그럼 상태 공간 기법이
좋다 좋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왜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전달 함수를 배웠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태 공간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상태 공간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쉽게 고안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제가 우리 수업은 제가 대충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상태 공간 기법은 대충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쉽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 쉽게 고안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생각하기 쉽게 고안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요거죠. 행렬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행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렬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행렬까지 배웠습니까? 크기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2 곱하기 2 수준이죠. 여러분들 3 곱하기 3 행렬은 계산하라고 하면은 아주 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씨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3 x 3이 뭐 어려울까요? 컴퓨터는 뭐 10 x 10, 100 x 100. 자, 컴퓨터는 그냥 계산만 하도록 고안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기 쉽게 되어 있죠. 사람은 이거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기법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아예 사용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맛배기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상태 공간은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로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은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아까 우리 질량,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질량을 M이라고 가진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치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모사를 해봤죠.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재료의 특성이 아니고 물체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체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얘를 밀었는데 내가 처음에 밀었을 때 그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그 물체가 현재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현재 우리가 궁금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좌표, 속도가 상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예를 들었었죠.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스위치를 딱 내리니까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커패시터의 전압이 얼마만큼 차느냐. 예를 들어서 뭐 수통에 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차느냐. 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라든가 전류, 현재의 동작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을 상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일러를 켰는데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엔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엔진을 이렇게 구동을 시킬 때 연료를 이렇게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현재 연료에 의해 가지고
엔진 내부의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게 우리의 제어 시스템에 제어하려고 하는 상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 변수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구성이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이냐? 상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출력은 또 어떻게 되냐? 앞에서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는데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 방정식, 자, 여러 가지 상태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또 시스템의 결과를 나타내는 또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미분 방정식을 출력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수,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 출력 방정식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상태 공간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겠죠. 연립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냥 연립 방정식이 아니고 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냥 미분 방정식 푸는 대로 하면 되는 거냐?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예를 보게 되면서 상태 공간 표현 기법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달함수 표현 방법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상태 방정식 표현 방법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어떤 게 좀 편하지 이게 하는 게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해석을 전달함수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봤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곧바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는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자, 요거에 있는 전압,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인덕터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곧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테이블이 있었죠. 각각의 요소에 대한 테이블이 있었죠. 자, 그 테이블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됐을 때,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덕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항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이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출력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냐? 자, 출력 방정식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VRT는 RIT, 우리가 V는 IR이었죠. 자, 이렇게 또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의 전압은 요 전압에서 전원 전압에서 RI를 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출력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출력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달함수 배웠을 때는 이 저항에 대한 걸 알려고 하면은 저항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대한 전압을 알려면은 인덕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출력 방정식은 여기 상태 방정식에서 출력 방정식으로 이렇게 항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 n차 미분 방정식은 n개의 상태 변수에 대해서
N개의 1차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상태 방정식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전류 입장에서는 여기는 미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 형태로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전류 형태로 이렇게 미분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은 각각의 이 출력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상태 변수가 n개일 경우에는 n개의 1차 연립 방정식으로 나눠 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도가 두 개인 시스템인 경우도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 그걸 확대해서 n차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n개의 1차 연립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차 연립 시스템의 행렬을 표현한 방법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겠죠. 연립 방정식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 y, g로 이렇게 세 개의 미지수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이 그 개수만큼 있어야지만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자, 연립 방정식을 그러면은 이걸 또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a, x는 b라고 하는 형태로 이 연립 방정식을 ax는 b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a 행렬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b 행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M1하고 M2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물체의 X1하고 X2T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이걸 일일이 지금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 기니까, 자, 간단하게 dt분의 dx, 그러니까 x1의 현재 위치를 미분한 것은 속도, 그 다음에 요 dt분의 dv, 자, 얘의 속도는 자, 여기 있는 거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x2의 미분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면은 앞에 본 것이 여기 있는 x1하고 x2, 그 다음에 ft로 해당되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이 있었죠. 자,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걸 조합해 가지고 만들면은 요 각각의 미분 방정식이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이걸 벡터라고 얘기했지?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를 항을 이렇게 쭉 나눠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미분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싶은 상태 변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ft는 입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상태 공간 표현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만 해도 벌써 4x4 매트릭스가 나오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실제 다 일일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컴퓨터가 풀기에는 좋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 공간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태 공간 표현법은 행렬 기반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행렬에 대해서 몇 개 정의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시스템 행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행렬, 그 다음에 출력 행렬, 순 방향, 이득 행렬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렬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벡터들을 우리가 벡터는 일반적으로 3차원이나 아니면 다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의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벡터 공간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태 공간은 일반적으로 자, 이런 벡터 형식의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일반적인 패턴은 우리가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것을 상태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출력값, 추적하고 싶은 출력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출력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이렇게 입력하고 상태 벡터하고 출력 벡터로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요 행렬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출력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앞에 이렇게 x 상태를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u 부분은 입력, 우리는 또 제어 벡터 ft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상태 벡터가 붙는 행렬, 요 A 행렬을 시스템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하고 제어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력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출력 방정식에 있어서 출력 방정식 같은 경우도 자, x에 해당되는 요 c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u는 저기 입력하고 제어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입력하고 제어 벡터 부분에 앞에 붙는 행렬을 순 방향 이득 행렬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태 공간에서 행렬이 이렇게 네 가지 행렬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태 공간 표현을 위한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다뤄봤었죠. 전달함수를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부품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부품에 있는 표에서 부품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결합을 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키로에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원 전압은 각각의 전압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전류의 형태로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상태 변수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태 변수는 전기회로에서 상태 변수는 이제 전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전하의 미분한 형태가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것과 같이 전류 같은 경우도 전하를 미분하면은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하를 미분한 거하고 전류를 미분한 거에 대해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형태를 우리가 또 전하의 형태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류를 미분한 거니까 전하를 두 번 미분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전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류를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전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목적이 뭐냐면은 요 변수를 다 일치를 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요 식을 우리가 전류로 이렇게 전류의 미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요 항을 이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Q 형태를 바꿔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첫 번째 상태 변수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태 변수로만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벡터 행렬식으로 변환을 해서 상태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출력 변수, 우리가 어떤 거를 관찰할지, 출력에 대한 상태를 관찰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또 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 행렬식으로 변환해서 출력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자,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을 결정하기까지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벡터 행렬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뭐 시스템 행렬이라든가 아니면은 출력 행렬, 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